올해 들어서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할 때 꼭 방문해야 하는 도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자별 세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도시 간 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숙소는 도시별로 어떤 위치에 잡아야 할지, 관광지 예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르투갈, 스페인 15박 16일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복잡한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 리스본과 포르토, 세비야와 그라나다, 바르셀로나까지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동선, 숙소, 관광지 예약과 여행 총 비용까지 고민하셨던 모든 부분이 해결되실 거예요. 먼저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을 하려고 하면 꼭 방문해봐야 할 도시는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정도가 있는데요. 워낙 볼 곳들이 너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도시들의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할지부터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우선 동선으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은 포르토, 리스본,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인데요. 다만 포르토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직항이 없어서 네덜란드 항공이나 루프트한자 같은 외국 항공사로 1회 경유를 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직항이 운행 중인 도시는 리스본과 바르셀로나가 있어서 리스본으로 입국해서 포르투를 여행하고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세비야로 이동해서 스페인 여행을 시작하고 그라나다를 거쳐서 바르셀로나를 마지막 도시로 여행한 뒤 귀국하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15박 16일 일정을 저희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에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복잡한 숙소 예약, 도시별 관광지 예약과 도시 간 이동하는 교통편까지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째 날은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리스본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구역인 알파마 지구로 향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계단,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알파마 지구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리스본의 명물 트램 28번을 타고 리스본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경험도 꼭 한 번쯤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트램을 타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리스본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저녁에는 리스본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웅장한 포메르시우 광장 근처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요리를 즐기면서 리스본에서의 첫날 밤을 낭만적으로 마무리해봅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다양한 식당들이 추천되어 있어서 끌리는 곳에서 링크만 클릭해서 간편하게 구글맵으로 맛집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리스본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보는 날입니다. 리스본에서 기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신트라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인데요. 다채로운 색감의 페나 궁전에서는 동화 속 왕궁 같은 외관과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의 서쪽 끝, 땅끝이라고 불리는 호카고즈로 떠나봅니다. 드넓은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름다운 해변마을 카스카이스에도 잠시 들러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교 여행을 혼자 알아보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만 있으면 각 도시별로 꼭 가봐야 하는 근교 여행지에 대한 방법과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서 별도로 정보를 조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 리스본의 대표적인 상징들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벨랭 궁전과 그 주변의 벨랭 지구를 방문합니다. 포르투갈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마누엘 양식의 건축물들을 구경해 보는데요. 특히 거대한 수도원 단지인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는 그 웅장함과 섬세한 장식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에그타르트의 원조인 파스텔 드 나타에 가서 에그타르트를 맛보는 게 필수 코스니까 꼭 한 번쯤 드셔보세요. 그리고 리스본 시내로 돌아와서 아우구스타 개선문 아래를 지나며 리스본의 번화가를 걸어봅니다. 넷째 날, 리스본에서 낭만적인 도시인 포르투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는 부분인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포르투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도시마다 교통권 이용 방법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교통권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전부 알아보기가 정말 복잡한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모든 도시별로 교통권 이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르투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놓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먼저 도우루 강변을 따라서 펼쳐지는 모루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 동 루이스 다리와 도우루 강변의 풍경은 정말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포르투의 상징이자 활기가 넘치는 리베이라 광장으로 향합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건물들과 강변을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들이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정말 낭만적이라고 소문난 포르투의 선셋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보이는 포르투의 아름다운 야경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일 거예요. 5번째 날은 포르투 근교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떠나봅니다.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아베이루에서는 전통적인 몰리세이루 보트를 타고 아베이루의 운하를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이루와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이 바로 알록달록한 줄무늬 집들로 유명한 코스타노바인데요. 역시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 아베이루와 코스타노바로 이동하는 방법과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 여행 마지막 날에는 먼저 포르투의 랜드마크인 클레리구스 탑에 올라서 포르투 시내를 360도로 감상해봅니다. 그리고 웅장한 포르투 대성당을 방문해서 포르투의 역사와 종교적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오후에는 포르투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세비야로 이동하는데요. 세비야로 이동하는 교통편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안내되어 있는 내용대로 항공편을 예약하고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에 세비야로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비야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에는 숙소 근처에 추천된 맛집에서 타파스와 함께 스페인 와인을 맛보면서 스페인에 온 기분을 만끽해봅니다. 7번째 날, 세비야의 찬란한 역사와 예술을 느껴보는 날입니다. 먼저 세비야의 상징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인 스페인 광장을 방문해봅니다. 그리고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매력적인 산타크루즈 지구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스페인 현지의 분위기를 만끽해보세요. 오후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성당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비야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은 물론이고 콜럼버스의 묘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궁전 알카사르를 둘러봅니다. 정교한 이슬람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정원이 정말 멋있는데요. 알카사르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사전에 꼭 예약하셔야 합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만 있으면 현지에서 모르고 갔다가 후회하는 일 없도록 이렇게 예약이 꼭 필요한 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약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가 있어서 간편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날, 세비야 근교,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코르도바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링크만 클릭해서 고속철도를 간편하게 예약하고 세비야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코르도바의 가장 큰 볼거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메스키타인데요. 이슬람 사원과 기독교 대성당이 공존하는 독특한 건축물로 수많은 기둥들과 아치들이 숲을 이루는 듯한 내부를 구경해보세요. 9번째 날은 영화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절벽 위 도시인 론다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세비야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론다에서는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과 아찔한 협곡 위에 세워진 론다의 상징 누에보 다리에 방문해봅니다. 10번째 날은 스페인 남부의 보석이라 불리는 그라나다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론다에서 버스를 타고 한 번 환승해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라나다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도시로 이국적인 매력이 정말 가득한데요. 그라나다에 도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쯤 그라나다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산 니콜라스 전망대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람브라 궁전과 그라나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황홀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녘 노을에 물든 아람브라 궁전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니까 꼭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보세요. 전망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타파스와 함께 그라나다의 밤을 만끽해봅니다. 11번째 날, 그라나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람브라 궁전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티켓을 예약하셔야 하고, 한국인 가이드분과 함께하면 아람브라 궁전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깊게 감상할 수 있으니 한국인 가이드 투어에 참가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티켓 예약 방법과 가이드 투어 추천 링크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 시내로 돌아와서 스페인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화려한 건축물인 그라나다 대성당과 이슬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알카이세리아 재래시장에 방문해봅니다. 여기서 하루 정도 일정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하얀 마을 프리일리아나와 아름다운 해안도시 네르하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데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동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멋진 풍경과 함께 스페인 남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12번째 날은 스페인 남부를 떠나서 예술과 건축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라나다에서 바르셀로나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이동 경로에 대한 안내가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바르셀로나의 중심인 카탈루냐 광장을 중심으로 바르셀로나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13번째 날은 바르셀로나 여행의 꽃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흔적을 따라 떠나보는 날입니다. 가우디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를 더 깊게 즐겨보려면 역시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리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추천 투어 정보가 작성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선택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합니다.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안내에 따라 꼭 사전에 예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구엘 공원과 까사밀라, 까사바트요까지 감상해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4번째 날에는 바르셀로나 근교 몬세라트와 지로나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몬세라트와 지로나를 모두 둘러보시려면 대중교통보다는 일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추천하는 투어 상품 링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몬세라트 수도원과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유명한 지로나의 거리를 걸으며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15번째 날, 바르셀로나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보는 날입니다.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의 건축물 외에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화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내부 장식이 인상적인 카탈루냐 음악당과 활기찬 해변인 바르셀로나타 해변, 그리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피카소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피카소 미술관, 웅장한 에스파냐 광장과 몬주익 언덕,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몬주익 성까지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마지막 날 15박 16일간의 꿈같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여행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공항으로 이동하여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렇게 여행했을 때 총 경비는 숙소와 식비, 교통편을 포함해서 1인당 약 420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간편하게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노션 템플릿도 무료로 제공되어서 자유롭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포르투갈, 스페인 15박 16일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은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관광지를 예약하는 게 정말 복잡한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로 이 모든 일정의 일자별 세부 계획과 관광지, 교통편, 숙소까지 한 번에 준비를 끝내보세요.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일자별 세부 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동선이 꼬여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후회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끝내고 여행하며 즐거운 추억만 남겨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